안녕하십니까. 20년 4월 21일 오전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제 미국 증시가 사실 어제 조금 상승을 하는 것처럼 보였지만은 이제 중간에 다시 이제 하락으로 급하게 전환을 하였는데, 일단은 지금 다들 아침에 포털 사이트를 통한 기사를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유가가 마이너스를 기록했다라는 당초 좀 어이가 없는 이상한데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 이런 기사가 좀 나왔습니다. 이제 사상 최초로 마이너스 유가가 출현했다라는 건데, 일단은 이제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그 버냉키 연준 의장이 이제 양적 완화를 거치면서 엄청난 달러가 이제 시장이 풀리게 되고, 그 다음에 ECB, 그 다음에 BOJ 등이 또 양적 완화를 하면서 유럽과 일본에서는 그때 당시에도 어이가 없었던 마이너스 금리, 야 돈을 맡길 거면 주고 맡겨라, 돈을 주고 맡겨라, 이런 이상한 상황이 이제 나타나게 됐었죠. 이제 그러면서 시장의 패러다임이 좀 많이 바뀌었는데, 지금 이번에 이제 나온 뉴스는 이제 유가도 마이너스로 전환이 되었습니다. 일단은 일시적인 현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. 일시적인 현상인데, 일단은 이유는 여러 가지죠. 뭐 수요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데 반해서 공급은 좀 줄지 못하고 있으니 재고가 점점 쌓이고, 재고가 쌓이다 보니까 원유 탱크에 이제 기름이 남아 돌아서 더 이상 원유 탱크에 그러니까 기름이 들어갈 원유 탱크가 없다.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름을 원유 탱크에 넣기 위해서는 기름을 버려야 되는데, 기름도 이 기름이라는 것도 함부로 버릴 수도 없지 않습니까?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야, 이거 그냥 싸게도 아니야. 내가 이 보관료, 이 원유를 버리거나 이거를 저장하면서 들어가는 비용 그거보다는 덜 들어가니까 그냥 이거 가지고 가라, 이렇게 돼버리니까 유가가 이제 마이너스로 이제 가버렸습니다. 이게 왜 그러냐 하면은, 그 5월물 만기가 21일입니다. 오늘이죠. 그러니까 이 오늘 기름을, 그러니까 이 유가 선물이라는 게 진짜 이게 유가를 프레젠트, 기프트 이렇게 해가지고 주는 게 아니고 퓨처스죠. 그러니까 이 5월 21일 날 만기가 되면은 여기에 해당하는 만큼 유가를 거래를 해야 됩니다. 그러니까 매수를 한 사람은 기름을 가져가야 되고, 매도를 한 사람은 기름을 줘야 되는 상황인데, 이 지수 선물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현금 결제로 이루어지지만은 유가 선물이랑 같은 실물 인수도 방식입니다. 실물 인수도 방식인데, 이 문제는 이제 기름을 가져갈 사람이 없는 거예요. 왜냐면은 기름을 가져가봤자 저장할 것도 없고 둘 것도 없고, 야 그냥 내가 이거 빨리빨리 처리할래, 팔래 해가지고 계속 팔고 하다 보니 마이너스 유가가 된 건데, 그러니까 이제 당장 내일 기름을 받아올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. 기름을 받고 싶은 사람이 다 주고 싶은 사람만 있고,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가 선물 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, 원유 선물 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기름을 받긴 싫으니 어떻게든 이거를 내 돈 주고서라도 쓰레기 버리듯이 빨리 버리고 싶은. 그러니까 동네 그러니까 우리 집에 있는 소파를 버릴 때 폐기물 스티커 붙이죠. 이제 그 스티커 값을 내고 있다고 지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사실 굉장히 어이가 없고 이상한 상황이지만은, 사실 유가가 마이너스 갔으면 시장이 엄청난 패닉인데,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증시 얼마 안 떨어졌어요. 어제 다우 지수가 700포인트가 올랐었는데, 그러니까 지난주 금요일이죠. 근데 이번에는 600포인트밖에 안 떨어졌고, 일단은 이제 그게 왜 그러냐, 이제 유가가 이제 5월물 선물만 마이너스 40달러고, 6월물, 7월물, 8월물 이게 가면 갈수록 22불, 23불, 24불, 25불 이렇게 1달러씩 스프레드가 있어요. 그래가지고 조금 영향은 조금 제한적이었다. 왜냐면은 8월 달부터는 회복이 될 것 같아요. 이제 이런 전망 때문입니다. 그러고 이제
미국 시장에서 뭐 백화점 이제 이런 것들 조금 많이 빠졌고 이제 기술주들 그다음에 바이오 업종들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올라오면서 낙폭은 어느 정도 제한이 되었다. 이제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이제 우리나라는 어떻게 될까요? 보시면은 일단 좋지 않겠죠. 일단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처음 보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나라는 미국보다 유가에 대한 원유의 가격에 대해서 저유가에 대해서 조금 미국보다는 좀 낫습니다. 왜냐하면 미국은 이 에너지를 직접적으로 수출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이게 유가라는 게 망가지게 되면은 직접적인 피해를 보지만은 어쨌든 우리나라는 기름을 밖에서 안으로 들여와야 되는 입장에서 어 이 에너지 관련돼 가지고 뭐 나쁘진 않겠지만은 문제는 이제 이로 인해서 발생되는 파생적인 효과죠. 물가 하방 압력이라든지 아니면은 사람들이 기름을 그렇게 못 쓸 만큼 경기가 죽었기 때문에 우리나라 수출품도 죽겠다. 이제 이런 영향들이 있어서 우리 오히려 미국보다 더 복잡할 수도 있는데, 일단은 오늘 시장을 좀 지켜봐야 될 것들 사상 처음으로 있는 일이기 때문에 사상 처음으로 발생한 일에 대해서는 시장이 어떻게 판단할지는 진짜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.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그러니까 어제 느낀 건데 지금 주식을 거래하면서 지수에 대해서 크게 막 연연해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. 지수가 지금 올라가든 떨어지든 어, 여기에 대해서 너무 민감한 것보다 개별적인 업종별인 종목별적인 대응이 좀 중요한 장세인 것 같은데 일단 뭐 대형주들 많이 갖고 계신 분들은 조금 힘들 수도 있죠. 조금 힘들 수도 있어요. 며칠간.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형주들은 그냥 가져가시면 된다. 이렇게 좀 생각을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이제 오히려 이제 코로나 관련주들이 급등락이 심한데 코로나 관련주들은 사실 웬만하시면 제가 지금 생각으로는 수익이 나면 좀 팔고 나면 좀 눌려주면 다시 사고 이런 조금 치고 빠지는 매매가 필요하지 무작정 사고 버티는 이런 매매는 지금 코로나 관련주에 알맞는 매매는 아니다. 이렇게 좀 생각이 드니까 일단 지수 전체적인 흐름보다는 좀 업종별인 종목별적인 차별화적인 전략이 필요하니까 거기에 맞춰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일단 유가 지난번에 이제 마이너스 금리라는 게 출현을 하고 DLS, DLF 금리 관련 파생 상품들이 부도가 났죠. 이번에 마이너스 금리가 실질적으로 펼쳐졌기 때문에 그 유가 관련 파생 상품들이 부도가 날 수 있습니다. 유가 관련 ETN이라든지 유가 관련 또 여러 가지 파생 상품들 사실 뭐 지난번에 코덱스 WTI 레버리지를 거래하지 말아라. 지금 거래하지 마라 라고 영상을 한번 찍은 적이 있었는데 그때 유튜브 댓글에서 난리 났어요. 지금 유가가 싼데 왜 거래하지 말라 그러냐, 왜 유가가 $30 이상 올라오고 나서 매매를 하라 그러냐, 여러 가지 기사들이 댓글이 있었는데 요지는 그거예요. 취지는 지금 이 비정상적인 시대에 아무도 모르는 상황에 괜히 섣불리 들어가지 마라. 유가가 지금 아까 위에 3분기 위에 안정을 되찾을 것이라고 지금 전망이 되는 이유는 뭐냐면은 8월물, 9월물 원유 선물은 지금 $30 안팎으로 지금 거래가 되고 있어요. 그만큼 안정적이게 지금 되어 있다라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지금 뭐 굳이 지금 당장 그러니까 지금 유가 3원 오르는 건 맞아요. 지금 만약에 저번 주에 $18, $20 이때 사신 분들 미래에 가면 오릅니다. 근데 문제는 지금 유가가 마이너스까지 갔을 경우 그 자산이 버텨줄까요? 그렇지 않거든요. 유가가 마이너스로 갈 수 있다라는 게 사실 예전에 어느 정도 예견이 되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비정상적이고 불확실성이 있는 시장에서는 언제든지 잠깐 피하는 게 좋은 게 가장 좋은 거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유가 관련 파생상품 갖고 계신 분들은 재산을 지키는데 먼저 집중을 좀 해주시면 좋겠다. 좀 비정상에 투자하지 말고 정상에 투자해도 저희가 어려운데 비정상에 굳이 나아갈 필요는 없다.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.
오늘 아침에 방송 좀 길었는데 마무리하고 이따 이데일리 생방송과 오후 마감 때 다시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